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주요 도시 권역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 진료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히 대도시의 10배 청소년들 사이에서 ADHD 진료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1년에 10대 ADHD 진료 환자가 1489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7,230명으로 증가하여 증가폭이 64.3%에 육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10대 ADHD 진료 환자가 3,888명에서 6,076명으로 56.3%가 증가하였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2,070명에서 3,751명으로 증가하면서 무려 81.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2년간 대도시에서 10대 청소년의 ADHD 진료율 상승이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공부 잘하는 약 혹은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라고 잘못 홍보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ADHD 치료제를 처방받거나 복용량을 늘리는 이유는 이 약이 집중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ADHD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도파민 호르몬 분비 장애가 집중력과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는 원리로 ADHD 치료제는 도파민 수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ADHD 치료제는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이며 도파민의 노르에피네프렌의 재흡수를 막아 활동하는 도파민의 수치를 높이는 약물입니다. 국내 의료 전문가들은 ADHD의 증상 완화가 학습 능력 증진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1월 식품의약안전처는 ADHD의 치료제 주요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장기 복용이 틱장애, 녹내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ADHD의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복용할 시 두통, 불안감, 환각, 망상, 공격성, 자살 시도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저는 ADHD의 치료제가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ADHD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신속한 처방이 필요하겠지만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로 인해 오남용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입니다. 앞서 김대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ADHD 진료 환자 급증과 더불어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ADHD 치료제 처방 및 오남용 급증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 ADHD 치료제이자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한국얀센사의 콘서타 처방 건수가 2019년도 36만여 건에서 2023년 120만여 건으로 5년 만에 3.3배 폭증했습니다.
특히 작년 기준 120만 건의 전체 처방 내역 중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한 처방이 무려 80만 건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보면 전체 처방 43만 9,070건 중 일반적으로 교육열이 높다고 알려진 강남 3구, 즉 강남구 6만 6,277건, 송파구 4만 5,103건, 서초구 4만 4,873건 순으로 가장 많은 처방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의 35.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교육열이 과열된 지역에서 ADHD 치료제가 학습 보조수단으로 공공연히 오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작년 강남 학원가에서는 메가 ADHD라는 이름의 시제품을 가장한 마약 음료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ADHD 치료제는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복용하는 경우 신경절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강제로 높아져 지나친 흥분 상태에 이르고 약물 의존도가 높아지면 심각한 중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작년 10대, 20대 청소년층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10대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청소년기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공부 잘하는 약, 살 빠지는 약 등에 손을 댔다가 점점 강한 자극을 쫓아 마약류에 중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공부 잘하는 약 처방받는 법, ADHD 아닌데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처방받았다 등 약물 오남용 후기가 다수 게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다가오면 또다시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우리 학생들이 현혹될까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수능을 앞두고 10월 중순부터 2주간 실시한 식품의약품 부당 광고 및 불법 유통 판매 집중 점검 결과 공부 잘하는 약 등의 이름으로 적발된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판매만 무려 200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8월 중순부터 1주간, 11월 수능을 앞두고 10월 중순부터 2주간 집중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식약처가 이를 모두 적발하고 조치를 취할 때쯤이면 이미 수많은 청소년들이 약물을 오남용한 후일 것입니다.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 시기를 더욱 일찍 앞당기고 그 기간 동안 연장하며 적발 즉시 조치하는 등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단순히 의사의 처방을 제한하는 규제 사업, 사후 약 방문과 다름없는 점검 사업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약물 오남용 현상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나서 주십시오.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부터 약물 오남용에 빠져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의약품 복용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